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81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었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었죠. 아침인데도 불을 켜놓더라고요. 창문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도 병실 안은 어두웠거든요. 침대 시트는 빳빳했어요. 새 것은 아니었지만 풀을 먹인 것처럼 뻣뻣했죠. 이불 밑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봤는데 손가락은 잘 움직였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물컵이 놓여 있었는데 물이 반쯤 차 있었어요. 물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짝거렸죠.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앉을 수는 있었죠. 이불을 무릎까지 내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슬리퍼를 찾았는데 침대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발을 슬리퍼에 밀어넣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죠. 화장실로 걸어가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입가에 주름이 깊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중간에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어지럽지도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미지근했죠. 아마 어젯밤부터 거기 있었던 물인 것 같았어요. 컵을 다시 테이블 위에 놓고 창문 쪽을 봤어요.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는데 틈 사이로 바깥이 보였죠. 건물이 보였고 하늘도 보였어요.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젊은 여자였죠. 이름표를 차고 있었고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희 환자분. 간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곧 식사 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침대 옆에 걸린 차트를 집어들고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봤죠. 간호사는 펜을 뚜껑에 꽂고 차트를 다시 걸었어요. 혈압제도 될까요? 네. 간호사가 혈압계를 가져와서 제 팔에 커프를 감고 공기를 넣었어요. 팔이 조여왔죠. 간호사는 계기판을 보면서 숫자를 확인했어요. 정상이에요. 간호사가 커프를 풀었고 저는 팔을 내렸어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니요. 그럼 식사 나오면 드세요. 밥 다 드시고 나면 회진 돌 거예요. 간호사는 혈압계를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침대에 앉아서 손을 봤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어요. 제 손이었죠. 50년 넘게 저와 함께 있었던 손이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먼 곳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배식 카트를 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에 망을 쓰고 있었죠. 식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쟁반을 놓았어요. 쟁반 위에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가 있었죠. 맛있게 드세요. 그 사람은 카트를 밀고 나갔어요. 저는 쟁반을 당겨서 밥그릇 뚜껑을 열었어요. 흰 쌀밥이었는데 김이 조금 올라왔죠. 국그릇 뚜껑도 열었는데 미역국이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밥알을 씹었죠. 삼켰어요.
다시 밥을 떠서 국에 말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하고 나물 2가지였는데 저는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짜지 않았죠. 밥을 먹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고 씹고 삼키는 일만 반복했죠. 밥그릇이 비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창문을 다시 봤죠. 바깥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한참이 지났어요. 쟁반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어요. 밖에서 카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죠. 문이 열리면서 아까 그 배식 담당자가 들어왔어요. 쟁반을 들고 나가더니 문을 닫고 갔죠. 저는 창문 쪽을 봤어요. 바깥에 나무가 보였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나 봐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는데 차가웠죠. 밖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아까 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죠.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점심 식사가 나왔는데 저는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집어 먹었죠. 먹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문 쪽을 봤어요. 손잡이가 보였죠. 일어났어요. 문으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눌렀는데 문이 열렸죠. 복도가 보였어요. 하얀 벽과 회색 바닥이었는데 형광등이 천장에 줄지어 달려 있었고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복도로 나갔어요. 왼쪽으로 걸었는데 복도는 길었죠. 중간중간 문이 있었고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끝까지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아까 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죠.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걸어왔는데 팔짱을 낀 채로요. 병실로 돌아가셔야 해요. 왜요? 외출은 보호자 동반이 원칙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복도를 걷는 것도 안 돼요? 지금은 회진 시간이라 복도에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간호사를 봤어요. 간호사도 저를 봤죠. 병실로 돌아가시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는데 저는 팔을 빼지 않았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들어서자 간호사가 저를 침대 쪽으로 안내했고 저는 침대에 앉았죠. 불편한 거 있으시면 호출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문으로 갔는데 손잡이를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걸었어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죠. 복도 끝에 창문이 보였는데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봤어요. 건물이 보였고 주차장이 보였고 나무들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잎이 흔들렸죠. 그때 또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정희 환자분. 돌아봤는데 다른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왜요? 저는 그냥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쉬셔야 해요. 복도는 다른 환자분들도 이용하시거든요. 간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걷는 것도 안 돼요?
보호자분 오시면 같이 산책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죠. 저는 또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죠. 저는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쟁반을 그대로 뒀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쟁반을 봤어요. 식사 안 하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럼 왜 안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는데 형광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카트 소리,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죠. 눈을 떴는데 천장이 보였어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밖에 환자들이 보였어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호자와 함께 걷고 있었죠. 벤치에 앉은 사람도 있었고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밖은 어제와 비슷했어요. 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하늘은 회색이었죠. 저는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비였죠. 유리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밖이 보였어요. 저는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까 본 환자들이 밖을 걷고 있었어요. 저도 나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유리문 가까이 갔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 돌아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밖에 나가려고요.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은요? 저 혼자요. 보호자 동반 없이는 외출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저기 다른 환자분들도 걷고 있잖아요. 다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복도를 걷는 것도 안 돼요? 지금은 회진 시간이라 복도에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간호사를 봤어요. 간호사도 저를 봤죠. 병실로 돌아가시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는데 저는 팔을 빼지 않았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들어서자 간호사가 저를 침대 쪽으로 안내했고 저는 침대에 앉았죠. 불편한 거 있으시면 호출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문으로 갔는데 손잡이를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걸었어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죠. 복도 끝에 창문이 보였는데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봤어요. 건물이 보였고 주차장이 보였고 나무들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잎이 흔들렸죠. 그때 또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정희 환자분. 돌아봤는데 다른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왜요? 저는 그냥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쉬셔야 해요. 복도는 다른 환자분들도 이용하시거든요. 간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걷는 것도 안 돼요? 보호자분 오시면 같이 산책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죠. 저는 또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죠. 저는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쟁반을 그대로 뒀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쟁반을 봤어요. 식사 안 하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럼 왜 안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는데 형광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카트 소리,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죠. 눈을 떴는데 천장이 보였어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간호사가 창문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혈압 재도 될까요? 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갔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스테이션 앞에 섰죠. 간호사 2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이 저를 봤죠. 환자분, 어떻게 오셨어요? 퇴원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뭔가를 확인했죠. 오정희 환자분이시죠? 네. 퇴원은 보호자분하고 상의하셔야 해요. 왜요? 제가 퇴원하겠다는데요. 저는 스테이션 앞에 서서 간호사를 봤어요.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를 봤어요. 그 간호사도 저를 봤죠. 잠시만요. 첫 번째 간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네, 211호 환자분이요. 퇴원 문의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원무과에서 상담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서요? 네, 여기 계시면 돼요. 저는 스테이션 옆 의자에 앉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복도로 사람이 지나갔어요. 카트가 지나갔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왔어요. 오정희 환자분이세요? 젊은 여자였어요. 목에 카드를 걸고 있었죠. 네. 원무가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퇴원 상담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여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죠. 퇴원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보호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퇴원하겠다는 건데 왜 보호자 생각을 물어보세요? 저는 여자를 봤어요. 여자가 파일을 펼쳤어요. 환자분께서 자의퇴원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여자를 봤어요. 그럼 지금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파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보호자분께서 이번 동의서에 퇴원 시 보호자 동행 조항에 체크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분 혼자서는 퇴원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해요. 왜요? 저는 걸을 수 있는데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혼자 퇴원하시면 집까지 어떻게 가세요? 택시 타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면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보호자분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말은 단호했죠. 제 의견은 상관없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절차상 보호자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환자분 딸분이시죠? 네. 연락처 확인해서 전화 드릴게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자가 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죠. 저는 복도를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까 그 여자가 다시 왔어요. 환자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지금은 퇴원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왜요?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요. 저는 여자를 봤어요. 저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보호자분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여자가 파일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계속 입원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퇴원하겠다는데도요? 네. 보호자분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자가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병실로 돌아가시죠. 저는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서 병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저는 손을 펴서 봤어요. 송금이 보였어요. 깊게 패인 선들이 손바닥을 가로질렀죠.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봤어요.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죠. 저는 창문을 봤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밤이 됐어요. 저녁 식사가 나왔지만 저는 먹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은 맑았어요.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서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면서 안이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서 층수 버튼을 봤는데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죠. 밖으로 나가니 복도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이 보였죠. 원무과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창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빈 창구로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남자가 저를 봤어요. 퇴원 절차 물어보고 싶어요. 환자분이세요? 네.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정이요.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212호 환자분이시네요. 네. 퇴원 관련해서는 보호자분과 상담하셔야 해요. 저는 창구 너머의 남자를 봤어요. 제가 직접 퇴원하고 싶다는 건데요. 남자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자의 퇴원은 가능하시지만 보호자분이 퇴원 시 동행 조항에 체크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혼자 퇴원하시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호자분이 함께 오셔야 해요. 왜요? 저는 걸을 수 있는데요. 남자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집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 택시 타고 집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절차상 보호자분 동의가 우선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요? 그럼 퇴원이 어렵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마치 매뉴얼을 읽는 것 같았죠. 그럼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남자를 봤어요. 남자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다른 문의 사항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원무과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저는 벤치를 찾아서 앉았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환자복을 입은 사람,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저는 옆을 봤어요. 나이 든 남자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남자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기다리세요? 네. 저도요. 남자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어느 층이세요? 2층이요. 아, 저도요. 저는 305호예요. 저는 211호요. 남자가 웃었어요. 여기 오래 계세요? 사흘째예요. 저는 일주일 됐어요. 남자가 서류를 펼쳐봤어요. 언제 나가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가족들이 결정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앞을 봤어요. 저도 그래요. 딸이 퇴원은 아직 이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봤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고 싶죠. 근데 뭐 애들 걱정도 이해는 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다시 앞을 봤어요. 복도에서 카트가 지나갔어요.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죠. 남자가 일어났어요. 저는 검사실 가봐야겠어요. 네. 남자가 걸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봤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이 가늘었어요. 저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나왔고 사람들이 들어갔죠. 저는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서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2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면서 복도가 보였어요. 복도로 나와서 병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그날 저녁 병실에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한테서 전화 왔어요. 간호사가 손에 무선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은영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싶다고요? 저는 창문을 봤어요. 응.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아직은 안 돼요. 좀 더 안정되고 나서 나와야죠.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 안정돼. 걷는 것도 괜찮고 밥도 잘 먹어. 그래도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나 안 넘어져. 지금도 혼자 화장실 가고 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에선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오면 되잖아.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일 있고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매일 못 가요. 매일 안 와도 돼. 가끔씩만. 엄마,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병원이 더 안전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영아, 나 여기 있기 싫어. 왜요?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모시고 나갈게요. 언제? 그건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은영아. 네. 나 퇴원하고 싶어.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응? 화나셨어요? 아니, 병원에서 잘 계시다가 좀 나아지시면 모시러 갈게요. 알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알았죠? 응. 그럼 저 끊을게요. 저녁 드셨어요? 응. 밥 잘 드시고 아프면 바로 간호사분 부르시고요. 응. 그럼 저 끊을게요. 은영아, 잠깐만. 전화 너머로 딸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너 언제 올 거야? 엄마, 그건 시간 되면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바빠서. 그래. 알았어. 엄마, 괜찮아. 끊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침대 옆에 놓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통화 끝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는데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건물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손을 펴서 봤어요. 손바닥에 전화기를 쥐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어요. 유리에 손을 댔는데 차가웠죠. 밖에서는 차가 지나갔어요. 불빛이 움직이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문 쪽을 돌아봤어요. 손잡이가 보였어요. 문으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눌렀는데 문이 열렸어요.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앉아 있었죠.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돌아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병실에서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병실로 가시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팔을 빼지 않았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들어서니 간호사가 불을 켰어요.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천장을 봤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었죠. 일어나서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웠어요. 복도에서 불빛이 조금 새어 들어왔어요. 눈을 감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호사가 들어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어요. 식사가 나왔고 저는 먹었죠.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디 가세요? 화장실이요. 병실에 화장실 있잖아요. 좀 걷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까지만 가세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네.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이 있는 쪽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외출하셨네요? 복도 걸었어요. 보호자 동반 없이 나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도인데요.
그래도 규정이에요. 간호사가 펜을 놓고 저를 봤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하세요. 복도 걷는 것도요? 네. 환자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딸한테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간호사가 무선 전화기를 들고 왔어요. 번호 말씀하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10. 저는 딸의 번호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번호를 누르고 전화기를 제게 건넸죠.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 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영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 이 얘기 또 해요? 은영아, 제발. 엄마, 저도 힘들어요. 매일 같은 얘기하시면. 저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여기 있기 싫어.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벽에 걸린 시계였는데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밥 먹는 시간, 간호사가 오는 시간, 불 끄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 회진이 돌고, 낮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불을 끄고 잤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내일 검사 있어요.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으실 거예요. 왜요? 정기 검사예요. 보호자분이 요청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검사실 가시죠. 저는 일어났어요. 휠체어가 복도에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 걸을 수 있어요. 규정이에요. 환자분은 휠체어로 이동하셔야 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서 검사실로 갔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다시 휠체어에 앉아서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침대에 앉아서 병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침대가 있었고, 침대 옆에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물컵이 있었어요.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죠. 문이 있었어요. 저는 문을 봤어요. 손잡이가 보였죠.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는데 차가웠어요. 손잡이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복도가 보였어요. 하얀 벽과 회색 바닥이었고 형광등이 천장에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죠.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앉았어요.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은 열려요. 저는 걸을 수 있어요. 복도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가지 못해요. 왜일까요? 저는 손을 봤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는데 잘 움직였어요. 일어서서 방 안을 걸어봤어요. 화장실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다리도 괜찮았어요. 그럼 왜 나가지 못할까요? 저는 다시 문을 봤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일어나서 문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눌렀는데 문이 열렸죠. 복도를 봤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멀리 창문이 보였어요. 저는 한 발짝 나갔어요. 복도에 섰어요. 왼쪽을 봤고 오른쪽을 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걸었어요. 창문까지 갔어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봤는데 나무들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돌아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저는 간호사를 봤어요. 왜요? 규정이에요. 저는 그냥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가시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팔을 빼지 않았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죠.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을 봤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다시 문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눌렀는데 문이 열렸죠. 복도가 보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복도를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바닥이 깨끗했어요.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침대로 돌아가서 앉았어요. 시계를 봤는데 오후 4시였어요. 저녁 식사까지 2시간이 남았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카트 소리,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죠. 저는 가만히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보였어요. 시계를 봤는데 오후 5시였어요. 1시간이 지났죠.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앉았어요. 배식 카트가 복도에 있었고 간호사가 쟁반을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쟁반을 봤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흰 쌀밥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어요. 씹었고 삼켰어요. 창밖을 봤는데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퇴원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해요. 알아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네, 212호 환자분이요. 퇴원 요청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원무과에서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저는 스테이션 옆 의자에 앉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그 여자가 왔어요. 원무가 김미경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환자분. 네. 퇴원 요청하셨다고요? 네. 여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아직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자가 저를 봤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 퇴원하고 싶으세요? 저는 복도를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고
카트가 지나갔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이 더 안전해요. 저는 괜찮아요. 보호자분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제 의견은 상관없나요? 여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중요하죠. 하지만 보호자분 동의가 있어야 해요.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요? 그럼 퇴원이 어렵습니다. 저는 여자를 봤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그건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다른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여자가 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복도를 봤는데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어요.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저는 일어났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을 봤는데 맑은 날씨였어요. 나무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저는 한참 거기 서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죠. 손을 떼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시계를 봤는데 오후 2시였어요. 점심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났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문을 봤는데 닫혀 있었어요. 일어나서 문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눌렀는데 문이 열렸죠. 복도를 봤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멀리 엘리베이터가 보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층수 버튼을 봤어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출구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쪽으로 걸었어요. 유리문이 보였고 밖에 햇빛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유리문을 봤어요. 문 너머로 밖이 보였어요. 주차장이 보였고 나무들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죠. 저는 문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밀면 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집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길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손에 힘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 돌아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다시 유리문을 봤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가시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팔을 빼지 않았어요. 간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죠. 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고 복도로 나왔어요. 병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침대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멀리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시계를 봤는데 밤 11시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어요. 12시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앉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보였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물을 마시고 나왔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아침 식사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앉았어요. 쟁반을 받아서 밥을 먹었어요. 다 먹지 못했죠. 간호사가 쟁반을 가져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오전 9시에 회진이 돌았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보고 나갔어요. 정오에 점심이 나왔어요. 저는 밥만 먹었어요. 오후 2시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산책하시겠어요? 날씨 좋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후 6시에 저녁이 나왔어요. 저는 먹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 9시에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봤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진을 받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밥을 반만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침대에 앉아서 병실을 둘러봤어요. 침대, 테이블, 물컵, 시계, 창문이 있었어요. 문도 있었죠. 저는 문을 봤어요. 일어나서 문으로 갔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는데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환자분, 어디 가세요? 저는 멈춰 섰어요. 화장실이요. 병실에 있잖아요. 좀 걷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걸으세요.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봤어요. 나무들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거기 서 있었어요. 뒤에서 간호사가 불렀어요. 환자분, 돌아가셔야죠. 저는 돌아섰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시계를 봤는데 오후 5시였어요. 1시간 후에 저녁 식사가 나올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카트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였죠. 저는 가만히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앉았어요. 쟁반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었어요. 삼켰어요. 창밖을 봤는데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갈, 또 한 숟갈. 밥그릇이 비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밖에는 이제 어두웠어요. 건물의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불빛들을 봤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